그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워보았으니까요. 이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교재 38쪽 2번 문제 봅시다.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식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곱해줍니다. 계산하면 6분의 45인데요. 6분의 45는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3, 2는 6, 3 곱하기 15는 45. 그래서 2분의 15가 되겠고 정답 쓸 때는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야 해서 그래서 7과 2분의 1 정답으로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식도 볼게요. 10분의 7 곱하기 5인데요. 자, 우리는요, 이 자연수 5가 1분의 5와 같기 때문에 5와 분자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5는 분자 부분이니까 분모와 바로 약분할 수도 있어요. 5로 약분이 되죠. 5, 1은 5, 5, 2는 10.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7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대분수로 고쳐주면 3과 2분의 1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분수와 자연수 계산할 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도 볼게요. 미술 시간에 한 명이 리본끈을 8분의 3m씩 사용하려고 합니다. 28명이 사용하려면 리본끈은 모두 몇 미터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요, 8분의 3m씩 사용하고 28명이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얼마씩? 몇 명이 사용한다. 어떤 식을 세워주면 좋죠? 그렇죠. 곱셈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3 곱하기 28 적고 봤더니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식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약분되는 부분이 있죠. 8과 28은 4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2는 8, 4, 7은 28. 그래서 2분의 21이 되겠고요.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0과 2분의 1. 정답은 10과 2분의 1 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얼마씩 몇 명이 사용한다 라고 하면 곱셈식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요.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식 계산할 때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 표시 있는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유형이에요. 조금 더 집중하세요. 다음 중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옳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요.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식 3개가 나와 있는데 대분수와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가분수로 고쳐서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곱해준 다음에 대분수로 고쳐서 정답 구했어요. 이 방법은 맞죠?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84 더하기 5분의 28 그리고 5분의 28은 대분수로 고쳐서 정답 89와 5분의 3이라고 구했네요. 이번에도 맞죠? 그럼 디귿도 볼게요. 1과 12분의 5 곱하기 4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것까진 아주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 볼게요.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와 분자의 둘 다 자연수를 곱해버렸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옳게 고쳐볼게요. 여기서 잘못된 식이 디귿이라고 써주고요. 1과 12분의 5 곱하기 4 계산할게요. 대분수 있으니까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야죠. 12분의 17 곱하기 4인데요. 자,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봤더니 약분이 됩니다. 4, 1은 4, 4, 3은 12 계산해서 3분의 17 그리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면 5와 3분의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요. 우리 계산 원리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만 곱한다라는 것이요. 그럼 다음으로 중요 표시 있는 문제 볼게요.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죠. 여기 아래를 살펴봤더니요. 우리 식이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을 전부 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식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럼 여기서 령현쌤의 비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는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계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8분의 5 곱하기 3이라는 식 계산할 때 분모 그대로 두고
5와 3 함께 계산할 거죠. 그럼 오른쪽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어때요? 5 곱하기 3, 3 곱하기 5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과 5분의 1 곱하기 4가 있는데 선생님이 분수의 곱셈식에서 대분수 나오면 그렇죠. 무조건 가분수로 고치라고 했잖아요. 5분의 6이에요. 5분의 6 곱하기 4 쓰고 봤더니 여기 똑같은 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같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 1과 9분의 4 곱하기 6인데요. 이번에도 대분수 나왔으니까 가분수로 고칠게요. 그럼 9분의 13인데 9와 6은 약분이 되죠. 3, 2는 6, 3, 3은 9. 그래서 3분의 13 곱하기 2인데 여기 남아있는 식이 그렇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분수와 자연수의 계산 원리만 잘 알고 있었더니 이 문제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요. 다음으로 10번 문제도 볼게요. 그림을 보고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를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경민이가 12의 4분의 1은 3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12의 4분의 1,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12를요. 4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3 맞죠? 그래서 경민이는 동그라미. 선우 볼게요. 12 곱하기 4분의 3은 12보다 큽니다 라고 했는데요. 12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하면 12를 4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3칸을 의미하는데 그럼 9잖아요. 근데 선우가 1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선우는 틀렸어요. 다음으로 지호 볼게요. 12 곱하기 4분의 2는 6입니다 라고 했는데 12를 4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칸은 6 맞네요. 그래서 지호는 맞고 바르게 말한 친구는 경민이와 지호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그림이 나와 있어서 조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눈치챘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연수에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선우 한번 볼까요? 12 곱하기 4분의 3, 12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했는데 원래 수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아니라는 거 우리 아까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이런 보기 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려운 문제 하나 볼게요. 수빈이는 96쪽짜리 동화책을 전체의 8분의 5만큼 읽었습니다. 수빈이가 읽고 남은 동화책은 몇 쪽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96쪽짜리 동화책 전체를 1로 봤을 때요. 여기에서 8분의 5만큼 읽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 96에서 8분의 5를 곱해주면 읽은 동화책의 쪽수 되겠죠. 자, 이걸 8로 약분해 보면 60쪽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빈이가 읽고 남은 동화책 물어봤으니까 전체 동화책의 쪽수에 읽은 쪽수 빼주면 남은 쪽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6쪽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다르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읽고 남은 동화책이잖아요. 우리가 전체 1에서 8분의 5만큼 읽었으니까 남은 쪽수는 8분의 3이에요. 그래서 전체 96에서 8분의 3을 바로 곱해주면 36쪽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중요 표시 있는 문제 볼게요. 계산 결과가 8보다 큰 식의 동그라미표, 8보다 작은 식의 세모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 또 나왔죠. 8에 어떤 수를 곱할 때요. 어떤 수가 1보다 크면 그 값은 8보다 커지고 어떤 수가 1과 같으면 당연히 8이 될 것이고 어떤 수가 1보다 작으면 8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그 결과가 8보다 큰 식은 그렇죠. 1보다 더 큰 수를 곱한 이 식과 이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8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값은 그렇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한 여기 있는 식과 이 식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식은 그대로 8이니까 그냥 둘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 이렇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직사각형 모양의 수첩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네,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8과 9분의 4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 자, 대분수 나왔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6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고요. 6과 9는 3으로 약분이 되죠. 3, 2는 6, 3, 3은 9 해서 48 더하기 3분의 8입니다. 자, 3분의 8은요. 2와 3분의 2와 같으니까요. 계산하면 50과 3분의 2. 그래서 이 넓이는요. 바로 50과 3분의 2 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수의 곱셈 물어보기 위해서요. 직사각형 이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해 준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교과서 속의 응용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활용 문제예요. 이 중에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찾아볼게요. 먼저 진영이가 1시간에 4분의 1은 20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얼마에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어떤 식입니까? 곱셈식이죠. 그래서 1시간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단위가 다르죠. 그럼 1시간을 분으로 나타내면 몇 분입니까? 그렇죠. 60분이니까요. 여기 60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합니다. 60과 4는 4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15분이 되는 것인데 진영이가 20분이라고 했으니까 진영이는 틀렸네요. 다음 민호 볼게요. 1km의 5분의 1은 200m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 같게 해볼게요. 1km는 1000m와 같은데 그럼 1000 곱하기 5분의 1 계산해주면 되겠죠. 5로 약분을 하면요. 200이 되겠죠. 그래서 200m인데 민호가 200m야 라고 했으니까 민호는 맞네요. 다음으로 유정이 볼게요. 1리터의 2분의 1은 50ml야 라고 했는데 1리터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그렇죠. 1000ml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되는데요. 2와 1000은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500ml가 되는 것인데 유정이는 50ml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정이는 틀렸고 바르게 말한 친구는 민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의 팁 정리해 줄게요. 자, 비슷한 문제 있어요. 1kg의 2분의 1은 몇 g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단위가 다르면 일단 단위를 같게 해준다 라고 했었죠. 1kg은 1000g이니까 1000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서 500g이라고 정답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단위 같게 해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아까 21번 문제와 이 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주면 좋겠습니다.